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기후 변화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정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거 많은 나라가 기후를 활용해 전쟁을 치룬 이야기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이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강국이 되었는지, 또 어떤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이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 중에서 알려진 사실이 몽골군이 일본을 두 번이나 쳐들어갔다가 두 번 다 태풍 때문에 대패하고 결국 일본 정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단념했다는 건데, 이때부터 일본이 태풍을 신이 보낸 바람, 즉 일본말로 카미가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 들었습니다.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 항공기에 이 미군의 군함을 돌격하는 어떤 특공대 이름 카미가제, 그런 같은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태풍이 몽골 제국의 일본 정보를 막았거든요. 즉 날씨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흥미로웠던 전쟁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2016년 5월이죠.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니콜라 디 코스모기우스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논문에서 몽골 제국과 기후에 관련된 글을 발표를 했어요. 디 코스모기우스는 몽골의 역사가 기후와 날씨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몽골 제국의 탄생도 기상 이변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디 코스모기우스는 2014년 나이테 분석을 통해서 징기스칸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던 무렵인 1211년에서 1225년경에 몽골 초원에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크게 올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후는 1000년 만에 오는 습하고 따뜻한 기후였다는 것으로, 이런 기후 환경이라면 풀이 무성해지고 말이 살찌죠. 이를 통해서 세계 최강 몽골 기마군단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몽골 제국이 통일된 강국으로 된 것은 온난 습이라는 기후로 인한 이 어떤 초지가 풍부해지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쓰신 이 서프라이징 세계자에 쓰신 내용과는 어떤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죠. 네. 저는 이제 이 몽골 제국이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이 몽골인들이 한 나라로 뭉치게 된 원인을 건조한 기후로 꼽았습니다. 예. 이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서 초원이 황폐화되자 온난화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한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던 몽골족은 하나로 뭉쳐서 정복 전쟁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것은 지구 역사상 온난계는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900년에서 1200년대까지가 이제 현재인데요. 몽골 제국이 세워졌을 때가 대략 1200년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의 중국 기록을 많이 저는 참고를 했어요. 당시가 그 남성 후기인 1192년에서 1277년경인데요. 이때 그 중국 기록을 보면 겨울이 따뜻하다, 또 봄이 따뜻하다 이런 것과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11년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비교적 온난한 시기로 기록에도 청명의 살구꽃이 피고 등의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따뜻한 시기는 맞는데 매우 건조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남성 후기의 80년간 한재 횟수가 77회나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한재가 나오는 명나라 말기의 대가뭄 때 84회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후학자 유소민은 당시 기온은 오늘날과 대략 같을 정도로 매우 따뜻했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그래서 4차 온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서 매우 건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료를 근거해서 썼던 것인데, 이번에 디코스모 교수는 나이테 분석으로 몽골족은 당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코스모 교수팀이 연구 자료로 사용했던 나이테 분석 방법, 이게 거의 한 800년 전 아닙니까? 그때의 기후를 분석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이테 분석이 고기후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거의 한 5,000년 전에 기후 분석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디코스모 교수팀은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 나온 나무의 나이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테가 기후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가뭄이 심했거나 또 혹독한 추위를 겪었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면서 나이테가 촘촘하고, 반대로 이제 날씨가 좋았으면 나무가 잘 자라면서 나이테 간격이 넓다는 것을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센터장님의 몽골 제국 글을 좀 보면요, 몽골인들이 상당히 날씨와 기후를 잘 활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러시아 침공이 좋은 사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227년이죠.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오고타이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런 징기스칸의 뒤를 이어서 러시아와 유럽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몽골군은 이제 위대한 장군 스보타이의 지휘하에 1237년 12월에 얼어붙은 볼가강을 건너서 이 혹한의 동장군으로 유명한 러시아로 진격을 합니다. 몽골군은 마치 그 토네이도와 같이 러시아 영토를 휩쓸면서 3월에는 북부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을 완전히 붕괴시켰는데요. 사실 역사상 겨울철에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승리한 나라는 몽골이 유일합니다. 스웨덴의 카를 12세라든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든가 독일의 히틀러조차도 러시아의 겨울 날씨에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거든요. 이 몽골이 러시아의 겨울을 택한 이유는 따뜻한 계절인 시베리아의 많은 늪지 또 하천으로 인해서 기동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이 가장 즐겨했던 기습과 전격전에는 오히려 겨울이 유리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디코스모 교수 연구팀은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기후와 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동유럽 침공 전쟁에 관해서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네. 러시아를 정복한 몽골군은 4월에 돈강 부근의 초원지대로 남하여 휴양하면서 동유럽 침공 작전을 준비한다. 스보타이의 몽골군은 폴란드 3개군, 독일군 4만, 보헤미아군 5만, 헝가리의 10만 병력을 격파하고 4개월 만에 아드리아에서 핀란드까지 동유럽 전역을 석권하였고 서쪽으로는 독일의 브레슬라우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서유럽을 정복하려던 스보타이의 계획은 몽골의 황제인 오고타이의 사망으로 본국으로 소환되면서 취소된다. 1241년 이후 몽골군은 러시아만 제외하고 유럽에서 전면 철수하였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죠. 그런데 디코스모 교수는 몽골 제국의 동유럽 철군도 기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이테를 보면 1238년에서 1241년은 따뜻하고 건조한 여름이 이어지다가 1242년 초에 습하고 추운 그런 겨울이 닥쳤다는 거죠. 연구진 이런 날씨에 눈이 녹아서 사방이 늪지로 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늪지에서는 말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말을 먹일 풀도 구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몽골군은 풀이 자라는 마른 땅까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네, 기존 역사에서는 몽골 황제가 사망한 것이 원인이었는데 이 디코스모 교수는 습하고 추운 겨울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기존 역사가적인 어떤 이런 판단이 좀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몽골 제국에서는 황제가 죽으면 후계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가야 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겨울이 무척 추웠다고 하는데 동유럽 지역의 겨울은 추우면 얼어붙어 습지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스모 교수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팁 한 가지만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1년 미국 스탠퍼드 연구진은 인류사의 대격변기에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이 농지들이 숲으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준다는 그런 원리를 배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던 몽골 제국의 정복전쟁, 또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17세기 아메리카 제국 정복, 17세기 명나라 몰락기를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낮았던 탑은 몽골 제국의 정복전쟁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이 지구상의 인구가 줄어들었던 모든 시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책을 좀 보면요. 몽골 제국은 정복한 도시마다 여자와 소수의 남자를 제외하고 전부 불태웠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몽골인들을 악마의 화신이라 부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